있고 고경이. 어떤 게? 아, 원방이 좀 양이 많아. 할 얘기도 많고. 그거를 한 번에 안 끝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안 끝내는 게 아니고 돈트가 아니고 캔트야. 한 번에 못 끝내면 이틀에 끝내면 되지. 이틀까지 걸리진 않고 오늘 직방 남은 거랑 원방에 한 반 이상 나가는 걸 목표로 할 거고 월요일날 원방 끝내면서 도형에 이동하고. 도형의 이동이 좀 쉬워요. 원방이 조금 어렵고 따질 게 좀 많다 보니까. 예, 자 빨리 질문해. 질문 없으면 오늘 진도 나갈 거야. 뭐 없어? 채점 했어? 딱히 없었어? 그 뒤에도 괜찮았어? 뒤에도 왜 두 페이지 하기로 했잖아. 근데 저 뒤에 거는 오래 풀어도 아무래도 앞에보단 좀 더 어렵지? 앞에 게 좀 더 29쪽에 168번 갑니다. 168번. 두 직선 요거와 요거의 교점과 5,-6을 지나는 직선이 좌표축에 의하여 잘린 선분의 어서 와. OX 플러스 15Y 빼 직선은 구했니? 영민아? 직선을 구했는데 답이 안 나와? 직선을 구하는 게 어려운 문제인 건데 이거의 교점과 5,-6을 지나는 직선, 예, 그거의 x절편과 y절편 사이의 거리 구하라는 거잖아.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구하는 문제라고. 됐어? 안 해도 되겠어? 예, 안 해도 된답니다. 다른 거. 정환이 숙제 왔나? 어? 아, 거기? 뒤에는, 여기는 28, 29. 까먹었쥬. 오늘 남아서 하면 되지 뭐.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유형 12. 어서 와. 힘들지? 우리 수정이가 올 텐데 언제 올라나? 자, 유형 12, 13 들어가 보자. 유형 12 세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뭐 역시 이것도 1차 함수 중학교 2학년 공부할 때 다 나오던 거예요. 요번에 기말고사 대비할 때 애들이 질문 참 많이 했던 내용이야. 요 세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못한대. 그때 모든 상수 A의 값에 곱을 구하시오야. 예, 요 세 직선이 삼각형을 못 만들어. 지금 보면 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고 요 직선은 y는 x 더하기 3이거든. 그러니까 쟤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대충 이 정도 지나갈 테고 얘는 기울기가 1이니까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대충. 얘가 y는 x 더하기 3이고 얘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거든. 마이너스 2분의 1 x예요. 그랬을 때 요 직선도 표준형으로 바꿔놓으면은 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잖아. 이때 어떻게 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느냐? 답은 맨날 3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요거에 평행하면 이거 삼각형 아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요거에 평행하면 이것도 삼각형 아니잖아. 마지막은 뭐? 요 모양.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요거 삼각형 아니죠? 그지?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a 값은 뭐냐?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a 값은 요거랑 평행한 마이너스 2분의 1. 아, 얘는 참 기울기가 a가 아니고 마이너스 a구나.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같은 거. 즉 a가 2분의 1 나오지. 두 번째는 마이너스 a가 여기 있는 1과 같은 거. 평행한 거.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나오지. 세 번째는 뭐다? 요런 모양이 나오면 된다. 그러려면 우리는 저거 두 개 연립해야 되겠죠. 저거 두 개 연립해서 교점이 뭔지를 구해야 돼. 그 교점을 여기다 대입해서 a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세 직선이 다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거 두 개 연립해보면은 두 식을 더 빼봐. 요식 빼면 xx 없어지면서 3y 빼기 3은 0이라 y는 1이 되고
x는 뭐가 돼? y가 1 나왔어.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즉 마이너스 2,1이야. 요게 요 두 직선의 교점인 거야. 마이너스 2,1이. 그걸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해주면 끝나겠죠. 그치?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1은 0이다. a는 2가 나오겠죠. 요때는 a가 2가 나온다. 다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네. 그치? 다음 옆에 13번 유형 13번의 첫 번째 문제 144번 쟤는 140번이었고 자 a, 3에서 2x-y 플러스 1은 0 그리고 x 플러스 2y 빼기 1은 0까지 여기서 요까지 여기서 요까지 거리가 같다. 거리 같다. 이렇게 나왔을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시오야. 양수 a를 구하시오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루트분의 절대값, 루트분의 절대값하고 루트분의 절대값이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식 만들어주면 되겠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어제 마지막에 까먹으면 안 된다고 했던 거. 루트. 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4 더하기 1분의. 스톱. 설명 먼저 들어. 그 다음에 요거 여기다 대입한 거. 2a 빼기 3 더하기 1. 그 다음에 얘하고 제 사이의 거리는 1의 제곱 1, 2의 제곱 4, a 더하기 6 빼기 1 되는 거지. 분모 루트 5, 루트 5 같은 거는 없애버려. 그러면 2a 빼기 2가 a 더하기 5랑 같다. 여러분들 절대값이 문제 나왔을 때 절대값 x가 5다. 그러면 x는 풀마 5 할 수 있지. 그치? 또 절대값 x 빼기 x가 절대값 2x 플러스 1이랑 같다. 이렇게 나왔으면요. x는 2x 플러스 1하고 같다. 또 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1하고 같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변이 양수라는 게 확실할 때는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절대값 x가 2x 플러스 1과 같다 할 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얘는 양이 될 수도 있고 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놈이라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때는 얘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알았지? 지금 보면 절대값과 절대값이 같은 상황이라서 이 안에 있는 얘가 안의 것끼리 완전히 같을 수도 있고 안의 것끼리 부호만 반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 넘어가면 a, 넘어가면 7, 넘어가면 3a, 넘어오면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1. 두 놈을 양수 a를 구하랬으니까 얼마? 7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리 좀 해놓고 아래 또 문제 풀고 이렇게 생각해봐. 거기 있는 그 직선이 x 플러스 3y 마이너스 4 친절하게 k로 이렇게 묶어놨단 말이야. 얘가 k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은 어떻게 구한다? 얘는 0, 얘는 0. 맞지? 그거 연립할 수 있잖아? 그지? 그걸 연립해 보면 어떤 점이 나올 거거든? 예를 드는 거니까. 그 점이 뭐 여기 있다 쳐. 그랬을 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잖아, 이게. 그지? 이 직선이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이렇게 지나간다 생각해봐, 이렇게. 그럼 원점으로부터의 직선까지 거리는 이거야? 얘보다 짧아. 얘 빗변이니까.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요 거리는 이거보다 무조건 짧지. 또 요 점을 지나면서 이런 직선이라 생각해봐. 그럼 거리는 이거거든. 이 직선, 요 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과 원점에서의 거리는 이거라고. 역시 뭐보다 짧아? 이거보다 짧아. 빗변보다 짧잖아. 직각삼각형의 제일 긴 변이 빗변이니까. 또 어떤 직선 만들어 볼까? 뭐 이런 거? 이건 너무 답에 가까워. 다 비슷하다. 자, 이런 거?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요게 거리란 말이야. 뭐보다 짧아? 얘보다 짧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냥 이거 자체가 요 점을 지나면서 요거로부터의 거리가 그냥 이거 자체가 돼버리게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요 점을 지나면서 얘로부터 요 거리에 요거에 수직이 되는 직선을 갖다 만들어주면 직각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잖아. 빗변과 거리 가지고 직각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잖아. 그렇지 않으면 맨날 거리라고 해봐야 이것도 짧으니까. 그냥 이거 자체가 거리가 되게 만들어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 fk 값은 결국은 뭐야? 그 0,0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야. 근데 왜 그런지를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 잘 보고 14부터 할게. 14부터 봅시다. 유형 14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거든. 두 직선이 평행하잖아. 그러면 둘 사이의 거리는 항상 일정합니다. 그렇죠?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평행하거든. 1분의 1은 2분의 2잖아. 그지? 일정하잖아. 평행합니다. 이 둘이. 둘 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 이렇게 이렇게. 그랬을 때 위에 놈이 위에 건지 아랫 놈이 위에 건지는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습니다. y에 0 넣어주면은 여기 한 점을 갖다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이라고 잡아줄 수 있겠네. 그치? 어? 여기에서 한 점 마이너스 1,0을 잡은 거야. y에 0 넣어서. 기왕이면 하나, 둘 다 0이면 제일 좋은데. 그치? 하나라도 0인 놈이 좋으니까 대입할 때. 그리고 요 직선이 뭐냐면 x 플러스 2y 플러스 k는 0인 거거든. 아무 점이나 한 점 잡아가지고 거리 구하면 그 거리는 항상 일정하거든. 항상 일정하거든. 그러니까 얘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4루트 5다 해가지고 그냥 풀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0이지. 만나잖아. 그치? 내 옷하고 내 몸은 지금 거리가 0이잖아. 입고 있으니까 닿았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요 놈과 요 놈 사이의 거리는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요. 루트 1 더하기 4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0을 넣어주면 더하기 k만 남고 그게 4루트 5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k가 루트 5 곱해주면 5, 4, 20이 될 거고 마이너스 1 더하기 k는 20도 되고 마이너스 20도 되고 k는 21 또는 마이너스 19가 되는 거다. 합하시오. 따라서 2 이렇게 하면 됩니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뭐다? 둘 중에 만만한 놈 한 점 잡아가지고 나머지 하나의 직선까지 거리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 둘 문제 중에서는 얘가 주인공입니다. 삼각형의 넓이. 이거를 중학교 1학년짜리 중딩들이 푸는 방법도 있고요. 고딩들이 푸는 방법도 있고요. 대딩이라고도 하나? 대학생들이 푸는 방법도 있어요. 요거는 그냥 공식처럼 신발 끈 방법이라고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설명을 해줄게. 자, 중딩들은 어떻게 푸느냐? 중학교 1학년도 풀 수 있어. 이렇게 직사각형 그려가지고 삼각형 3개 빼면 되지? 맞지? 직사각형 3개 그려서 여기가 지금 2고 여기가 4란 말이야? 여기는 3, 요 길이는 4잖아. 요 길이는 2가 되고 그러니까 이건 2 곱하기 4, 8에서 삼각형 3개를 빼자. 요거는 2, 2, 4, 2, 1, 2, 1, 4, 4 하니까 8에서 10 나누기 2, 5 빼니까 넓이는 3이다. 지금 중학생이 푸는 방법이 제일 쉬워 보일 수도 있네. 저렇게 할 수도 있어. 저렇게 할 수 있어. 나중에 추천하는 방법은 객관식이면 얘를 추천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워서 이 신발끈 방법으로 쓰는 걸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걸 추천해요. 고등학생들이 배운 방법은 뭐냐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는 거야. 자, A, B의 길이가 2분의 1 곱하기 A, B 이걸 밑변이라고 할게. 그럼 높이는 얘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쵸? 높이는 여기를 뭐 H라고 한다면 높이는 CH가 되겠지. 삼각형 넓이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 2분의 1 밑변 높이. 맞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AB의 길이 2,0과 3,4 사이의 거리야. X가 얼마 차이나? 1 차이나. X가 얼마 차이 나냐면 AB 길이 따로 구해서 쓸게. 저기다가 1 차이 나고 Y는 0에서 4까지니까 4 차이 나. 16이네. 루트 17 곱하기 높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AB식이 필요하죠. AB식. AB식. Y는 X가 1 증가할 때 Y가 4 증가하니까 4. 에다가 X 빼기 2가 되겠죠. Y는 4X 빼기 8이 되고 4X 빼기 Y 빼기 8은 0과 뭐 사이의 거리? 4,2 사이의 거리가 CH죠. 그래서 CH 길이는 루트
이거 없애주라고 나온 거 보이지? 16 더하기 1, 4,2를 대입해주면 4, 16 빼기 2 빼기 8 하니까 얼마니? 루트 17분의 10 빼면 6이네요. 여기가 루트 17분의 6 계산해주면 3이 나옵니다. 이게 고등학생들이 이제 서술형에 나왔을 때 풀어야 되는 방법이야. 오케이? 예. 자, 이 대학생용은 뭐냐면, 대학생용은 이제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는데, 생긴 게 신발끈처럼 생겼어요. 넓이를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대학교 가서 배우는 방법인데, 왜 이렇게 되는 건지는 묻지 마세요. 자, 어떻게 푸는 거냐면, 순서대로 가는 건데, 기왕이면 0이 나와 있는 걸 먼저 쓰는 게 좋아. 첫 번째 쓰는 걸 나중에 또 한 번 쓸 거거든. 좌표를 쓰는 거야. x, y, x, y, x, y, x, y, 2,0, 4,2, 3,4, 2,0을 한 번 더 쓰는 거야. 이런 다음에 어떻게 이걸 계산하느냐? 2분의 1 절대값이거든, 이거는. 요렇게 오른쪽 아래로 곱한 것들 이거를 다 더해줍니다. 2는 4, 4, 4, 16, 3, 0은 0 빼기 이번에는 요쪽 놈들끼리 곱해준 거를 다 더해주면 돼. 4, 0은 0, 6이 3이 6, 2, 4, 8 해서 뺀 거의 절대값이라는 건 뭐야? 큰 거 빼기 작은 걸 하라는 얘기지. 이건 20이고 얘는 뭐야? 14잖아. 빼니까 얼마야? 6이죠. 그치? 그러니까 객관식에 나왔을 때는 이 방법을 좀 써주는 거를 추천합니다. 알겠어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건 이 정도가 있습니다. 나중에 대수 가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건 좌표로 하는 건 아니거든. 그거는 이제 길이나 각 가지고 하는 거고 이렇게 좌표로 나왔을 때는 이런 방법들을 써가지고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지? 그치? 좀 정리해봐. 이건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치? 방금 알려줬던 신발끈 공식 있잖아. 사각형에서도 됩니다. 오각형도 돼요. 볼록 다각형은 다 됩니다.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런 식으로. 얘가 뭐 1,1이고 얘가 3,-2고 얘가 5,2고 얘가 2,4다. 이렇게 나왔을 때 사각형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지? 얘 넓이 구할 때도 2분의 1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쓴 거 한 번 더 쓰면 돼요, 끝에. 그리고 3-2, 5, 2, 2, 4 해서 똑같은 방법을 쓰잖아. 이렇게 해서 다 더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 더해서 빼가지고 절대값인 거에 2분의 1 하면은 사각형 넓이 나옵니다. 아까 요 2분의 1 붙은 게 삼각형 넓이라서 2분의 1이 아니야. 그냥 요거 하는 방법에서 2분의 1이 붙는 거예요. 신발끈 방법 자체에 사각형도 되고 오각형도 됩니다. 볼록 다각형은 다 돼요. 대신에 너네가 조심할 거는 삼각형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사각형에서는 꼬리를 계속 물어서 처음 위치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순서를 뒤죽박죽으로 하면 틀려. 사각형은 이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면 사각형 기호 쓸 때 A, B, C를 쓰면 안 되잖아. 여기서 A, B, C를 쓰면 A, B, C, D 뭐 희한한 도형 나오는 거야. 이거에서 사각형 쓰려면 A, C, B, D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순서를 맞춰서 그렇게 하면은 사각형 넓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발끈 방법을 삼각형 넓이에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어요. 좌표 4개 주고 사각형 넓이 구하라 해도 이거 써도 돼요. 객관식일 때. 알았지? 수행평가나 서술형에선 쓰지 말고 선생님들이 별로 안 좋아해. 야, 씨, 뭐 또 학원에서 배웠다고 너 뭐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별로 싫어할 수도 있거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의 마지막 두 가지 얼른 하고 원방 들어갑시다. 원방. 자, x 플러스 y 마이너스 2가 0이다 라는 직선과 이렇게 m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직선이 만난데 평행은 아닌가 봐. 만납니다.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느냐? 일사분면에서 만난다.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알려주기 전에 그냥 너네가 해봐. 했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두식 더해서 y 없애고 x 좌표를 m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 x에 관한 1차 방정식 풀면 되니까.
막 뭐 m 더하기 뭐 분의 몇 m 더하기 뭐 이렇게 나올 거야. x가. 그게 플러스가 돼야 되겠지. 1, 4분면에서 만난다 했으니까. 또 그걸 갖다 여기다 대입해서 y도 구해서 그것도 플러스라고 하면 되겠지. 1, 4분면이니까. 사실 그렇게 풀어도 답은 나와. 비추일 뿐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밑에 이 유형에 나오는 문제들이 다 특징이 뭐냐면 이것도 뭐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고 너네 이런 문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y는 mx 더하기 1이라는 직선과 a 1,5 b 4,1 2라는 직선이 있다. 여기 1, 이건 1을 꼭 지나는 거잖아. 그지? 그랬을 때 요 선분하고 이 직선이 만나게 되는 m의 범위를 구해라. 이런 문제를 접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때 m값 구하고 요때 m값 구해서 이거 이상 이거 이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되는 거라고. 무조건 이상 그 사이가 되는 건 아니긴 해. 예전에 솔밭중학교 기말고사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3이고 여기가 1,3이거든. 뭐 b, a 그러면 선분 ab가 또 있을 거 아니니? 근데 여기 y는 mx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 있어. 이 직선이 여기 마이너스 1을 꼭 지날 거 아니야. y절편이니까 m에 관계없이. 그치? 이 직선이 요 선분하고 만나게 되는 m의 범위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끝이랑 연결해서 m이 얼마 나올 거냐면 x가 1 증가할 때 4 증가하니까 m이 4 나올 거야. 요 때는 m이 뭐 나올 거냐면은 마이너스 4 나오거든. 그래서 그때 거의 찍어서 맞은 애는 있고 거의 뭐 100명이면 그 중에 90명 이상 95명 이상이 틀렸거든. 다 이까지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런 문제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이거 구해서 작은 거 이상 큰 거 이하 해가지고 맞을 대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틀렸어. 그러니까 무턱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럼 뭘 따져봐야 되느냐? m의 범위는요. 요거랑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사이가 될 수도 있고 그 바깥쪽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 이렇게 마이너스 4랑 4가 있으면 그 안쪽이 될 수도 있고 바깥쪽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사실 따져봐야 돼. 그러면 요게 맞는지 따지는 방법은 0을 넣어봐. 여기다가 0을 넣어봐. 그럼 뭐야? 이거지. 안 만나. 그지? 안 만난다고. 그러니까 이건 안 만나.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럼 답이 얘야. 그럼 맞는지 보자고. 이때가 기울기가 4인 애거든? 그보다 더 커져야지 이게 만나는 거잖아. 그지? 이때도 물론 만나는 거지만 끝에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만 그보다 좀 더 커지면 더 만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라고. m은 4보다 작은 게 아니고 4보다 커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또 요때보다 더 세워져야 되는데 음수일 땐 더 세워진다는 건 절대값이 커지는 거니까 작아지는 거거든. 그래서 요게 맞는 거지. 요때 요거 많이 틀렸었거든. 대부분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요 점을 지나는 거니까 이거 저기다 대입하던지 아니면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기울기가 m이니까 기울기를 구하던지 x가 4 증가할 때 y가 1 증가하니까 이때는 m이 4분의 1 나올 거야. 이때는 x가 1 증가할 때 얼마 증가하냐? 4 증가하니까 이때는 m이 4 나올 거거든. 이때도 4분의 1하고 4 사이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 얘랑 얘 사이에 1이나 2 넣어봐. 1이나 2 넣으면 요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지? 기울기. 맞죠 이게? 이런 문제야. 이 테마가. 이 예제 16번 테마가 밑에 있는 문제 다 마찬가지거든. 그 중에서는 얘가 더 어려운 문제인데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면 그러면 요런 밑에 있는 다른 문제들은 이런 점이 나와 있거든. 이런 점들이 나와 있어. 너네가 풀어야 될 문제는. 근데 내가 풀어줄 문제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있어. 그냥 일사분면서 만난대. 그게 나와 있는 거야. 그게 나와 있는 거거든. 어떻게 나와 있는 거냐면 요 1번식과 2번식이 있을 때 1번식의 그래프를 그려봐. 1번식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봤더니 x절편도 2고 y절편도 2지? 여기도 2고 여기도 2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저거랑 저거 사이에서 만나면 되는 거지. 여긴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 자, 얘 보면 있잖아. 요거는 이게 서술형에 나오잖아. 괄호 1번에 뭐라고 나오냐면 m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m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하면 어떻게 해? m으로 묶어줘야지. 빼기 4. y 빼기 3은 0이다. 그래서 4,3이 항상 지나는 점이 되는 거죠. 그쵸? 4,3은 어디쯤 있을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그릴게.
4,3이면 여기쯤 있을 거라고 이렇게. 4,3이. 그치? 저 직선은 4,3을 무조건 지나. 그러면서 요거와 요걸 지날 때의 m 값을 구해보는 거야. 요거랑 요때 1번은 저기 있네. 1, 2번을 쓰지 말까. 1번, 2번 해가지고 1번일 때 m 값을 구해보고 2번일 때의 m 값을 구해보는 거야. 그럼 1번일 때 m 값을 구하려면 0,2를 넣으면 되지. 여기다가. 저기다 0,2를 넣으면 되죠. 넣으니까 어떻게 돼? x에 0 넣으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m 더하기 3은 0이니까 m 값이 뭐 나와? 4분의 1 나온다. 그지? 맞지? 그 다음에 요때는 요거는 0,2를 넣은 거고 요때는 2,0을 넣어야지. 그럼 어떻게 돼? 2m 빼기 4m 더하기 3이 0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2m 넘어가고 나눠주니까 m 값이 2분의 3이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요때가 m 값이 2분의 3인 거고 요때가 4분의 1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4분의 1하고 2분의 3 사이가 맞을지 아니면 퍼지는 게 맞을지를 갖다가 집중. 퍼지는 게 맞을지 고민해야 돼.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거 하나 더 넣어보라고. 1 넣어봐. 지금 얘 보면 얘도 y는 mx하고 뒤에 쭉 나오는 이런 모양이거든. 기울기가 m이야. 그러니까 m이 요거랑 요거 사이에 있는 1 같은 거 넣어보면은 기울기 1짜리 이렇게 지나가잖아. 만나죠, 여기서. 여기서 만나게 되지, 그지?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사이가 되는 거다. 이게 답입니다. 이 문제와 얘들의 차이, 내가 써준 얘네들의 차이는 뭐다? 그 대입할 점 두 개가 양 끝점이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냐. 그 차이인 거야. 처음에 얘기했지만 두 개 연립해가지고 교점을 진짜 구해가지고 그게 둘 다 플러스 해도 되긴 해. 복잡할 뿐이야. 근데 요런 식으로 푸는 연습을 좀 해주는 거를 추천합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는 왜? 여기는 다 등호 들어갔으면서 여기는 왜 등호 들어가면 안 되느냐? 요 점에서 만나잖아? 그거는 1사분면이 아니고 X축에서 만나는 거예요. 요 점에서 만나잖아? 그거는 1사분면이 아니고 Y축에서 만나는 거죠. 그건 4분면이 아니거든. 이해 가죠? 이해 가죠? 요거 지워도 되지? 요거 안 쓸 거잖아, 너네. 어? 필요하면 영상 보고 그 옆에 것까지 하나 더 풀어주고 정리할 시간 줄게. 그 옆에 있는 건 이제 가계 이등분선 문제거든? 옆에 뭐라 써놨어, 내가?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써놨지? 자취의 방정식. 자, 문제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2x 빼기 y 빼기 3은 0이라는 직선과 이렇게 내려가는 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이 있어. 이 두 직선이 만나면서 각이 두 종류가 생겨. 이거 또 요거. 이거랑 이거는 얘랑 같은 거고 이거는 요거랑 같은 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각의 이등분선이 두 종류가 있거든. 요렇게 해서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이 되는 애가 있고 또 이렇게 하면서 각의 이등분선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 중에 파란 거 가지고 해볼게. 파란 거 가지고 하겠지만 답은 빨간 것도 둘 다 나올게 될 거야. 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이거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그 직각삼각형 합동조건 할 때 그때 처음 나옵니다. 성질이 뭐가 있냐면 여기 이게 각의 이등분선이잖아. 직각삼각형 합동 RHA, RHS 할 때 처음 배우거든.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에서 각의 변에 이르는 거리가 항상 같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RHA 합동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R, 직각, 빗변, 공통, A, 주어진 조건이죠. 각의 이등분이라 했으니까. 그지? 그래서 합동이니까 요 길이 같다 해서 우리는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건데 이 각의 이등분선, 이 파란색 선의 식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 자취의 방정식이야. 1단계 뭐 하랬어? 요 점을 P라고 하자고 x, y라고 놓는 게 P를 x, y라고 놓는 게 1단계였잖아. 2단계는 뭐? 조건에 적용시키는 거야. 조건에 적용. 해볼게. 조건에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 요 지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어떻게 구해? 루트 4 더하기 1분의 x, y 대입하는 건 그냥 저거 쓰면 되죠. 2x 빼기 y 빼기 3는 x, y에서 요까지 거리 루트 1 더하기 4분의 절대값 x 더하기 2y 더하기 1 조건 적용 끝난 거야. 알았어? 각의 이등분선에서는 그 각각의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못 풀어. 알았지? 각의 이등분선 문제에서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해? 간단하게 정리하랬지? 간단하게 정리.
요거랑 요거랑 같다고 나왔으니까 그냥 이거 곱해버리면은 없애버리면은 이거랑 같다잖아. 그지? 맞지? 아까도 한번 나왔지? 절대값 같다고 나왔으면은 안에 것끼리 완전히 같다 하나. 또 하나는 뭐? 안에 것끼리는 부호만 반대다 하나. 이렇게 두 개. 답이 두 개인 거야. 거기 답 두 개 고르라고 나왔잖아. 그지? 그래서 써보면 넘어가면 x, 넘어가면 3y,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식이 하나. 또 요거 넘어가면 3x, 넘어가면 플러스 y, 넘어가면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식이 또 하나. 그래서 답이 두 개다. 답은 뭐야? 기억. 그 다음 리을. 여기 기억 있고 여기 리을 있는 거죠. 알겠지? 여기까지가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알아야 되는 유형들이에요. 자, 원의 방정식 들어가 봅시다. 예, 요 전반부의 제일 큰 뭐 난관이라면 난관입니다. 왜냐하면 직선의 방정식은 새로운 건 아니고 우리가 1차 함수 중2 때 배웠던 거를 갖다가 거기다 조금씩 사이 붙여서 하는 거라면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공통수학 1을 처음 배운다면은 처음 보는 거예요. 원의 방정식은. 원의 방정식이라는 걸 배우기 전에 원은 뭐였냐면 초등학생식으로 얘기하면 동그라미였죠. 좀 공부 좀 한 애들 입장에서 뭐였냐면 평면 위에 고정된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집합 배운 사람들은 집합이라고 하겠죠. 그렇게 원의 방정식은 시작합니다. 평면 위에 한 점, A, B가 있습니다. 왜 C를 썼냐면 좀 있으면 알게 돼요. 이거로부터 거리가 R인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볼 겁니다. 다시 할게. 평면 위에 고정된 한 점 A, B가 있고 그거로부터 거리가 R인 그런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 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1단계 한 거야. X, Y까지만. 2단계는 뭐라고?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R이다. 그래서 이렇게 원을 만들 수가 있겠지? 요 거리는 지금 안 그래 보이지만 거리가 항상 R인 점들이 찍어 놓은 거야. 무한개의 점을 찍어 놓은 거죠. 그래서 선으로 보이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P하고 C 사이의 거리를 식으로 나타내 보면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이라고 놓을 수가 있고요. 맞지? 이걸 양변 제곱해주면 어떻게 돼? 이 루트가 싹 지워지면서 여기에 제곱이 붙는 거지. 이게 뭐냐? 원의 방정식입니다. 자취의 방정식이 완성됐죠? 그리고 이게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럼 왜 C를 썼겠냐? 센터야, 센터. 중심. 원의 중심이라서. 알았지? 원의 중심 A, B. 여기서 이렇게 원의 방정식 나왔잖아. 이게 표준형이거든?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에요. 도형의 방정식의 표준형은 뭐야? 중요한 정보가 한눈에 탁탁 보이는 거. 표준형이라 했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은 원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뭔지 알 수 있게 돼. 중심. 원의 중심. A, B라는 걸 알 수 있고 반지름은 얼마냐? 여기다 루트 씌운 거. 알았지? 여기다 루트 씌운 거. R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다. 알겠지? 이게 표준형이야. 이게 표준형이고 일반형은 뭐냐면 일반형 이건 뭐냐면 이것도 한 두 가지 정도에서 쓰입니다. 원의 방정식 일반형도. 자, 원의 방정식 일반형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게 일반형이에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a하고 여기 있는 a는 관계없어. 이건 그냥 그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하면서 쓰는 그런 식인 거야. 이거 a, b, c는 의미 없는 애야. 여기 있는 a, b는 의미 있는 애야. 중심을 타는 거, 중심을. 근데 여기 있는 a, b, c는 그냥 자리만 지켜주는 그런 놈이라 보면 돼. 그 a랑 그 a는 다르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표준형으로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 얘를 보고서 표준형으로 바꿀 줄 알아야 원의 방정식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중심을 찍을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나온 거를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생겼으면 무조건 원의 방정식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조건이 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는데 일단 x제곱, y제곱 개수가 같아야 돼. 개수가 같아야 돼. 그 다음에 x 곱하기 y 항이
없어야 돼. 없어야 돼요. x 곱하기 xy 항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 뭐냐면 표준형을 만들었을 때 표준형으로 만들었을 때 r 제곱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우변이. 우변이 여기가 r 제곱인데 반지름의 제곱인데 그게 마이너스 4가 나왔어. 그럼 r은 뭐가 되는 거야? r 제곱이 마이너스 4 나왔으면 r은 풀마 2i 되는 거잖아. 풀마 2i 되는 거잖아. 그지? 이런 원이 어딨어? 이런 원은 없어요. 근데 상상 속에서만 이제 이걸 이런 원을 뭐라 부르냐면 허원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몰라도 돼,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 우변은 양수 나와야 돼. 0도 안 돼. 얘가 0이면 뭐야? 점이죠, 그거는. 센터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지. 거리가 없는 거니까. 0이니까. 그게 음수 나오면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우변에 있는 이 r제곱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알았죠? 예.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전에 한 가지만 좀 설명 더 들으면은 요 왼쪽에 있는 라인 문제들을 쭉 다 풀 수가 있거든. 한 가지. 뭐 한 가지가 나왔냐면 좌표축에 접하는 원에 대한 이야기가 남았어요. 자, 요렇게 y축, 요렇게 x축이 있다고 한다면 자, 중심이 a, b고 중심이 a, b고 이렇게 x축에 접한다. 그럼 이런 원의 방정식을 한번 나타내봐라 라고 나왔어.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려면은 정보가 세 가지가 필요해. 첫 번째, 중심의 x좌표. 두 번째, 중심의 y좌표. 세 번째, 반지름. 이거 세 가지가 있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은 조건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근데 중심이 a, b라는 건 주어졌어. 중심이 뭐 2,3 이렇게 주어졌다고. 그 상태에서 반지름이 얼마인지 안 나오고 x축에 접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반지름은 우리가 능력껏 구하면 되죠. b지 뭐. 이 상태에서는. 그렇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b니까 그게 반지름이지. 그렇다고 반지름을 b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림이 이렇게 나왔으면 b라고 해도 괜찮아. 근데 중심이 이거고 x축에 접한다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거든. 여기가 a, b라고 나왔으면은 요 반지름은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중심이 a, b, x축에 접 이렇게 나왔다. 그럼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냥 b제곱이라고 하면 되겠죠. b가 양수든 음수든 제곱하면 저거니까. 알겠어? 그때 반지름이 뭐냐 물으면 너네 뭐라고 하면 돼? 절대값 b라고 하면 됩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y축에 접할 때는 역시 얘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중심을 a, b라고 하잖아. 그러면 얘는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a제곱이라고 하면 되겠죠. 요 경우엔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빨리 왔다. 뛰었냐? 거의 뛰었어? 어휴, 땀 나겠네. 예. 요렇게 반지름이 나올 수도 있고 요렇게 반지름이 나올 수도 있다. 알았지? 얼른 앉아. 뒤에 안 보여. 어제보다 상태가 더 좋아 보이는데? 1시간 더 자서 그런가? 네. 자, 이 경우에는 요때는 반지름이 a고 요때는 반지름이 마이너스 a니까 어차피 반지름은 절대값 a거든. 우변이 a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봐라. 좌표축에 접하는 원은 종류가 세 가지거든? 아니, 좌표축이라고는 x축 하나, y축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어떻게 좌표축에 접하는 원이 세 가지가 나오느냐? 이건 x축에 접하는 거, 이건 y축에 접하는 거. 하나 뭘까? 원점에 접하는 건 없고. 동시에 접하는 거죠. 동시에 접하는 게 있겠죠. 동시에 접하는 거. 이런 놈, 이런 놈, 이런 놈, 이런 놈. 이런 애들이 있겠지. 그치? 동시에 접하는 거. 표정이. 이런 것까지 굳이 해야 되나 싶어? 아니야. 요럴 때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나왔잖아. 그러면 반지름이 r 할 수 있죠. r. 반지름이 r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중심이 r, r이 되는 거야. 이때는 왼쪽으로 r, 위로 r이니까 마이너스 r, r이라고 할 수 있어. 요때는 왼쪽으로 r, 아래로 r이니까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때는 오른쪽으로 r, 아래로 r이니까 r, 마이너스 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이 반지름이니까 길이거든. 플러스야. r이 무조건 플러스겠지. r은 무조건 플러스라고 본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중심을 놓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요거는 방정식을 쓸 때 x 빼기 r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r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얘는 x 빼기 r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r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얘는 보면 이제 XY에 대입해서 대입 XY가 뭔지 주어진다면 XY 넣어놓고 나면 R 하나밖에 문자가 없잖아. 그냥 2차 방식 풀면 되게 되는 거예요. 저런 경우에는 점을 2개 줄 거야. 만족하는 점을 2개 줄 겁니다. 왜냐면 구해야 할 문자가 2개 있다 보니까. 근데 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면서 뭐 2,1을 지난다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러면 이거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R 구해주면은 뭐 답 나오는 거예요. 답이 2개 나올 거예요. 2차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일단은 옆에 있는 여기 189번부터 200번까지를 한번 쭉 해보세요. 하다가 안 되는 것들은 내가 도와줄 테니까. 알았지? 시작! 오진이 잘 됐어? 하나 틀렸어? 그 정도는 괜찮아. 왜 그래? 왜 그랬어? 반대로 했어? 그럴 수 있잖아. 좀 그려보고 해. X축에 접한다 그랬으면 좀 X축 정도만 그려봐. 거기다 이렇게 그려놓고서 아 그럼 Y좌표가 반지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Y좌표가 곧 반지름은 아니겠지만 Y좌표가 반지름에 관련된 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좀 그려보고 해. 알았지?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까지 오늘은 진도를 나가 볼 거니까 여기 접선 전까지만 좀 해보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원이라고 생각해 보잔 말이지. 그러면 중심이 뭐 콤마 뭐? 2, 뭔 소리야? 0,0이죠.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이런 원이잖아. 그치? 이랬을 때 이 세상에 있는 이 직선들은 이 원하고 관계가 3가지입니다. 2점에서 만난다. 우리는 이걸 할선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접선이라고 하죠. 뚫고 지나가는데 한 점에서 만날 수는 없어. 여기서 딱 멈추고 이런 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뚫고 지나가는 건 2점에서 서로 다른 2점에서 만나는 거. 요거는 접하는 거, 접선. 요거는 만나지 않는 거. 이렇게 딱 3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문제 풀 때도 이제 쓰이겠지만 우리 좀 이따가 유형 풀 때도 나오겠지만 방법이 2종류가 있어요. 유치관계 따지는 게. 난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아예 쓰지 마라 그래. 방법이 2종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요 직선이 y는 x 더하기 k다 라고 나왔을 때 서로 그냥 교점의 개수가 2점에서 만난다, 1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2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 소리냐? 요 1차 방정식이잖아 이거. y 자리에다가 x 더하기 k를 대입할 수 있지? 그럼 몇 차 방정식이 나오냐? 2차 방정식이 나와. 그럼 대입해주면은 2x제곱에 플러스 2kx에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이거의 판별식을 따져가지고 땅땅땅 할 수 있단 말이야. 근이 2개 나오면 2점에서 x값이 2개 나오니까 y값이 2개 나오면서 2점 만나는 거고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판별식이 0이다 해가지고 한 점에서 중근을 가지면서 y도 하나 나올 거고 이렇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러면 허근, 즉 만나지 않는 거고 실근이 없으면 안 만나는 거거든. 그러면서 허근 가지는 거 이렇게 했으면은 교점이 없다 하는 건데 그렇게 해도 돼. 중심이 0,0인 원에서는. 근데 이 원이 이렇게 안 생겼고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은 뭐 4 이렇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 그러면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복잡해져. 괄호 풀기가. 좋지 않아요.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방법은 나쁜 방법이야. 고등학교에서는. 알았죠? 그냥 혼자 공부할 때는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해보는 건데 좋지 않습니다. 이 판명이 쓰는 게. 그래서 그럼 우린 뭐로 풀 거냐면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하면 돼요. 요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갖다가 소문자 D라고 할 수 있잖아. 그지? 이때 이 반지름은 2는 고정되어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접선일 때, 만나지 않을 때 이걸 D1, 요까지를 D2, 만나지 않는 것까지 D3라고 했을 때 D1은 반지름보다 여기선 2지만 반지름 R이라고 할게. 이거보다 작겠지. 그지? 반지름이 이만큼 있는데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니까. 그지? D는 제일 작을 때가 얼마일까? 저 가운데 지금 그렇지. 중심을 지날 때니까 D가 얼마? 0이야. D는 제일 작을 때가 0이야. 마이너스는 안 나와. D는. 소문자 D는.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D는 R보다 작으면 그러면 걔는 2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D2하고 R이 같으면 이건 접선인 거지. D3가 D1, 2, 3라고 하기가 좀 그러네. 그냥 D라고 하자. 이 D가 R보다 크면 뭐다? 안 만나는 거지. 너무 멀어진 거야. 중심에서부터 점점 처음엔 0이었다가 점점 멀어질 때가 계속 두 점에서 만나다가 반지름과 같아지면 접선인 거고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그걸 더 벗어나 버리면 이제 저 원하고 관계없는 애가 돼버리지. 교점이 없는 애가. 요거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요거로. 그러면 중심이 2,4 뭐 이런 거 나와도 그냥 하면 되거든. 근데 대입해가지고 판별식으로 푸는 거에서는 이렇게 중심이 0,0이 아닐 때 좀 곤란합니다. 네? 또 중심이 0,0이 원일 때는요. 이 소문자 D 구하는 게 되게 쉽죠. 대입할 때 절대값의 안에 대입할 때 0, 0 대입하면 상수항만 남으니까 헐 낫거든.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요 방법을 씁시다. 요 방법을. 만약에 뭐 이제 막 누가 억지로 이 방법을 이걸로 쓰라고 막 빈칸 채우기 나왔으면은 그때는 그냥 하면 되지. 근데 그런 게 없다면 제약이 없으면 요 방법을 써서 하는 거를 강력 추천합니다. 알겠죠? 알겠어요? 자, 여기 201번부터 204번까지가 요거 관련된 문제예요. 한번 해보자. D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잘 써가지고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요걸 이용해서 반지름하고 비교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써보세요. 자, 오늘의 목표는 11번까지. 11번까지 나가면 더 안 할 거야. 어? 안 먹어? 먹어봤어?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먹는 사람도 있던데? 레몬? 여긴 없나? 레몬 막 이렇게 안 먹어봤어? 아, 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 자, 시작해보자, 이거. 1번 보자. 중심이 X축 위에 있대.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나왔죠. X축 위에 있으면 그냥 A, 0이라고 놓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중심의 Y좌표는 이미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조건이 2개만 더 추가로 주어진 겁니다. 결국은 조건은 3개 필요한 거예요. 3개. 중심이 X좌표, Y좌표, 반지름. 알았지?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식을 만들어주면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0의 제곱이니까 그냥 Y제곱이라고 쓰자. R제곱이죠. 거기다가 요걸 집어넣어 보면 0 넣으니까 A제곱에 여기 집어넣으면 16. 이거는 R제곱이 되죠. 식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1,3을 집어넣어주면 잠깐만. 네, 1,3을 집어넣어주면은 1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9는 R제곱이 되지. 그래서 얘네들이 같다라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지?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네. 그럼 여기 1차 방정식이네. 여기 A제곱, 여기 A제곱 같으니까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써놓고 하자. 이거니까 이건 지워지고 2A는 여긴 10 넘어오면 마이너스 6, A는 마이너스 3. A가 나왔으면 어디다 넣어줘? 여기다가 넣어줘. 3, 3은 9를 더해주는 거니까 R제곱이 25, R은 5가 나오는 거죠. 자, 뭐 구하랬어? 그런 원의 반지름의 길이 구하랬죠? 5가 되는 거다. 땅땅땅. 끝. 다음 유형 2번. 유형 2번 문제를 봅시다.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진 원의 방정식.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졌어. 그러면 다 나온 거야. 지름의 이쪽 끝에 마이너스 1,2가 있고 이쪽 끝에 5,6이 있대. 그러면 우리는 중심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지. 왜? 이 길이 같은 얘가 중점이니까. 얘랑 평균 구하는 거다. 빼지 말고 뭐 해라? 더해라. 5하고 마이너스 1 더하면 4 나누기 2에서 2. 6하고 2하고 더하면 8. 4. 중심 나왔다. 그지? 중심 나왔다. 반지름 구하자. 2하고 5. 3 차이나. 9. 4하고 2. 6. 2 차이나. 4. 반지름은 루트 13이네. 원의 방정식 다 나왔지?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13. 끝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r 제곱을 구하래요. 2 더하기 4 더하기 r 제곱 13 하니까 19가 되는 겁니다. 응? 여기까지 일단 해봐.
두 개씩. 3번. 3번, 4번 해주고 방금 한 거 중에서 질문 있는 사람들은 칠판에 풀어줄 테니까 옆에다가 얘기하세요. 자, 3번은 뭐야? 일반형으로 주어지는 원의 방정식에서 필요한 것들을 쏙쏙 잘 캐나봐라. 뭐 이런 겁니다. 이거가 반지름이 4래. 이럴 때 원점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그냥 원의 중심을 구하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또 0,0에서 9까지 거리 구하라고 하는 건데 그건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걸 통해 가지고 중심을 구할 수 있냐를 묻는 겁니다. 자, 일단 얘를 일반형으로 바꿔보자. 표준형으로. x제곱 마이너스 4x. 나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있지. 양변에 똑같이 4를 더해줘 버리는 거야. 요것도 요 상수항을 넘어 3 만들어 놓고서 요거 만들 때 얘랑 얘밖에 없잖아. 상수항 이미 다 넘겼으니까. 그치? 없는 데다가 그냥 다 넣어버리는 거야. 공짜로 4가 들어갔으니까 요것도 4 더해줘. 그 다음 y제곱이랑 ay 가지고서는 y 더하기 2분의 a에 제곱하면 되니까 여기다 4분의 a제곱을 더해줘 버리는 거지. 그럼 양변에 똑같이 더하니까 등호는 계속 성립할 거 아니야. 다시 보자. 요거 넘어가서 3 넘겨놓고 이쪽에 문자밖에 없어. 상수가 없어. 근데 요거랑 완전 제곱 만들려면 4가 필요하잖아. 똑같이 4 더한 거고 얘랑 얘 가지고 만들려면 4분의 a제곱이 똑같이 필요하니까 4분의 a제곱, 4분의 a제곱 만들어준 거라고요. 그랬을 때 이만큼이 뭐가 나와야 돼? 16이 나와야지. 그래야 반지름이 4가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4분의 a제곱이 9가 되는 거고 a제곱은 36이 되는 거고 a는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나왔니? 그런 말 없죠. 그죠? a는 6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6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랬을 때 이제 중심은 뭐가 되는 거야? 중심은 2, 풀마 6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심이 두 종류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치? 중심이 2, 풀마 6이 된다. 따라서 0,0에서 6까지 거리는 뭐가 되겠어? 루트 4 더하기 36 2루트 10이다 하면 되는 겁니다. 중심 나왔으면 뭐 또 이상해? 일단 틀렸네. 뭘 틀린 거지? 아, 중심이 이게 아니구나.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a구나. sorry. 그럼 중심이 요거 나누기 2 하면서 뿔마 3이 되겠죠. 따라서 반지름의 중심 0,0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4 더하기 9에서 루트 13이 되겠죠. 그치? 다음 유형 4. 유형 4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잖아. 거기에 일반형을 씁니다. 여러분 일반형을 쓰는 문제가 두 종류 있을 거랬지? 일반형을 사용해야 편한 문제가 두 종류가 있어.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거야. 안 써도 풀 수 있긴 한데 쓰면 좋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을 딱 해놓고서 세 점 뭐뭐뭐 나왔어. 3,4 또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0 이 세 점을 지난다잖아. 원이 이렇게 있는데 한 점, 두 점, 세 점을 지난다잖아. 우리가 그저께 외심이라는 걸 배웠단 말이야. 요렇게 삼각형 만들어가지고 이거의 외심이 곧 뭐야? 외접원의 중심인 거지. 그때는 요 길이랑 요 길이 같다는 거이면서 연립방식 풀었었거든. 그게 좀 더 복잡해. 과정이. 근데 여기서 요걸 대입하잖아? 요거 대입해. 그럼 뭐야? 일단 요 AB 부분 먼저 쓰면은 3A 더하기 4 넣으면 잘 봐야 돼. 4 넣으면 4B 더하기 C는 3 넣으면 9 4 넣으면 16 25 넘어가면 마이너스 25 되는 거지. ABC에 관한 식이 하나 나왔어. 맞지? 또 요거 집어넣으면은 2A 마이너스 B 더하기 C는 2 넣으면 4 1 넣으면 1 더하면 5 넘어오면 마이너스 5가 되겠지. 마지막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3A 0 넣으면 B는 없어지고 더하기 C는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 넘어가면 마이너스 9가 되겠지. 이거 문자 3개짜리 1차 연립방식 풀면 되거든. 응? 막 제곱 같은 거 할 필요 없고 이걸로 하면 돼요. 그러면 요 두 식에서 C를 없애봐. 빼자고. 빼니까 A 더하기 5B는 마이너스 20 나오고 요 두 식에서 빼봐. 빼 하니까 5A 더 빼기 B는 4가 나오지. 연립방식 풀면 되죠. 어떻게 할까? 여기다가 5배를 합시다. 25A 마이너스 5B는 20
자, 요식이랑 요식을 더해버리면 26a가 0이니까 a는 0 나오고 a는 0이 나왔으면 b는 a 0 넣으니까 b는 마이너스 4가 나오고 c는 0하고 마이너스 4를 여기다 0 넣어. 그러면 c는 마이너스 9가 나오겠네.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y b에다가 마이너스 4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9는 0이라는 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보자고. 일반형 써서. 알았지? 그랬을 때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해보자고. 표준형으로. x는 그냥 x제곱이고 y 빼기 2의 제곱 요거 넘어가면 9인데 공짜로 4가 더해지는 거니까 이쪽이 13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0, b는 2, r제곱이라고 하고 있나? r제곱은 13. 그래서 이거 제곱 더하랬으니까 17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일반형 사용해서 원의 중심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야. 해보세요. 5. x축에 접하는 거, y축에 접하는 거 나오는 거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 나오는 겁니다. 알았죠? x축에 접하는 거 나왔어. 그러면 좀 그려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니까 요거 꼭 요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이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 아니면 그거에 부호 바뀐 게 반지름이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지. 자, 일단 문자는 적을수록 좋으니까 중심을 a, b라 놓지 말고 요거 위에 있다 했으니까 이 중심을 a, a 더하기 1이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놓을 수 있죠?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a 빼기 1의 제곱은 r이라고 하면 안 되지?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요거 넣을 수 있겠죠. 그치? 그리고 얘가 뭘 지난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잖아. 저거 대입하면 이제 문자라고는 꼴랑 a밖에 안 남아있어. 풀면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는 a 더하기 1의 제곱이라고 하자. 여기는 a 더하기 2의 제곱이라고 해도 괜찮잖아. 그지? 둘 다 마이너스니까. 둘 다 플러스인 거랑 또 결과는 똑같지. 완전 제곱이라. 그게 a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여기 a제곱, 요거 a제곱 넘어오면 a제곱 하나만 남겠네. 여기 2a가 있고 여기 4a가 있고 여기 2a가 있으니까 여기는 4a가 되겠네. 여기 1 없어지니까 요거 4만 남아서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a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테니까. a 나왔네? 그럼 b는 얼마? 요거 b는 원래 없었죠? 그러면 중심이 뭐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넣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뭐 구하랬니?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죠? 원의 방정식이면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데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1이 되겠죠. 그쵸? y좌표의 제곱이 될 테니까. 됐지? 땅땅땅. 다음! 동시에 접하는 거. 자, 동시에 접하는 거 나왔으면 아까도 그렸는데 또 그릴게. 이건지가 중요하지? 맞지? 요거 넷 중에 하나인데 그게 중요해. 근데 2,1을 지난데 1사분면이니까 당연히 여기겠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중심이 r,r인 거야. 반지름이 r이라고 논다면 r은 무조건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r만큼 위로 r만큼 r,r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이 식을 만들어 보면 x 빼기 r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r의 제곱은 r제곱이고 거기다가 2,1을 넣어버리면은 2 빼기 r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r의 제곱은 r제곱이다. r제곱 넘어오면 r제곱만 남고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6r이 될 거고 4하고 1을 더해서 5가 되겠지. 마1, 마5가 되니까 r은 1, r은 5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지. 문제에서 뭐 구하랬나?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랬는데 원의 방식 먼저 써보면은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1 하나랑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5의 제곱은 5의 제곱 25가 나오는 거지. 그때 여긴 중심이 1,1이고 여긴 5,5니까 답은 바로 사루트 2 할 수 있나? 혹시? 1,1 5,5가 나왔잖아. 그러면 요 거리인데 여기가 4 나오니까 이건 사루트 2. 1대 1대 루트 2 바로 쓸 수도 있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아래 거 풀어봅시다. 지금부터 10분. 오늘 목표 달성은 좀 힘들 수도 있겠네. 몇 시? 지금 8분. 쏘리 5분이네요. 전화 얼마 안 남았어? 네? 얼마 안 남았어? 여기까지 끝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끝난다고? 이거 다음 거예요. 아, 요 8번까지? 조금만 더 노력해 볼게 내가. 시간 됐네. 아이씨, 오늘 해야 될 거 먼저 하고 보강할 거. 어? 잘 안 나와. 잘 안 돼? 아니, 네, 좀 이따 해봐. 자, 7, 8, 9, 10 한번 가봅시다. 7번. 요것만 좀 다른 문제고 요거 세 개는 다 같은 문제야. 아까 봐서 알잖아.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랑 반지름 사이의 관계 가지고서 하는 거. 요거 먼저 좀 보자. 문제 보면 이런 원이 있다. 표준으로 바꿔볼게. 이거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4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더하기 4 더하기 16이니까 16 이렇게 되겠지. 상수항 넘겨놓고 더할 것들 더해보면은 요것만 남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중심이 2, 마이너스 4야. 2, 마이너스 4입니다. 그 원의 밖에 집중하라고 이 새끼야. 원 밖에 마이너스 2,1이라는 점이 딱 있단 말이야. 원 밖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원 위에 이 무수히 많은 점 중에 P가 있단 말이지. 점 P가 이 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기다 고무줄을 갖다 묶어놨다고 생각해봐. 요건 고정시켰어. 여기 고무줄을 갖다 딱 묶어놨다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고무줄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거 아니? 움직일 때마다. 그때 이 고무줄의 길이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고무줄은 언제 제일 짧을 거냐 이거지. 이 원인 점 중에 여기에 제일 가까운 점에 P가 있을 때 제일 짧겠지. 제일 긴 건 제일 멀리 있을 때겠지. 그걸 어떻게 구한다? 중심과 이 A를 이어주면 돼. 이렇게 이어주면 얘가 바로 뭐다? 이게 가장 짧아지는 고무줄의 길이가 될 거고 여기가 제일 길어지는 고무줄의 길이가 될 거라고. 제일 멀리 볼록한 부분, 여긴 제일 가까이 볼록한 부분이 될 거 아닙니까? 중심이랑 연결해 놓고 보면 여기다 이렇게 원을 그려놨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라인하고 제일 가까운 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여기 어딘가에. 그거는 어떻게? 중심에서 수선을 거보면은 여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라고. 중심에 수선을 거보면 여기가 제일 아랫부분이다. 같은 원리로 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는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요 중심을 C라고 한다면은 AC는 구할 수 있잖아. C가 지금 2, 마이너스 4니까 AC의 길이는 아니. AC의 길이는 2하고 마이너스 2, 4 차이나 16 마이너스 4하고 1, 5 차이나 25 그래서 요 길이가 루트 41이야. 이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제일 짧은 길이는 뭐냐? 저기서 반지름을 빼주면 되겠지. 반지름이 지금 얼마냐면은 4거든. 반지름 제곱이 16이니까. 이게 제일 짧은 길이. 제일 긴 길이는 루트 41 더하기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뭐 구하라 했냐면 요거랑 요거랑 곱하래요. 둘이 곱하래요. M을 구하래. 그러면 41 빼기 16 해서 25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어떤 스타일로 하는 건지. 이게 나중에 문제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원이 있고요. 너네 뒤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왜 연습 문제 있잖아. 뒤에. 거기에 이제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이 원이 있고 바깥에 직선이 있어. 여기는 점 P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이걸 H를 했을 때 PH 길이의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 구하라고 하거든. 똑같아 원리는. 중심에서 수선을 긋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최소값, 여기가 최대값 되는 겁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바깥에 점이 있는 거나 직선이 있는 거나 차이는 없다. 나중엔 이런 것도 나와. 두 원이 주어지거든. 여기 점 P가 있고 여긴 점 Q가 있대. PQ의 길이의 최소값, 최대값 이런 문제도 나와. 원리는 어떻겠니? 똑같아요. 중심이 이어놓고서 요게 최소값, 요게 최대값 되는 거지. 원리는 다 똑같아요. 알았지? 어떻게 푸는 건지?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 안 나왔던 유형인 건데
어떤 스타일인지 알았으면은 여러분들이 푸는데 뭐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보면은 요 원이 중심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1,2거든. 바깥에 2x 빼기 y 빼기 k는 여기란 직선이 있어. 그랬을 때 잘못 그렸어. 이 문제는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거든. 그치?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거든. 그냥 요거랑 다 뭉뚱그려가지고 요걸로 처리할게. 알았지? 8번 스타일은 뭐냐? 일단 D를 먼저 구해놓자. D를 먼저 구해놓자고. D를 먼저 구해보면은 루트 4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지. 그래서 루트 5분의 절대값 K 더하기 4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나 K 더하기 4의 절대값이나 같아요. 이게 D예요, D. 반지름은 얼마야? 반지름은 5가 아니고 루트 5잖아, 그지? 맞지? 여기서 이제 8번 문제는 두 점에서 만나게 하래. 그러면 얘보다 얘가 더 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절대값 K 더하기 4가 5보다 작아지는 거고 K 더하기 4는 마이너스 4랑 4, 왜 4,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5랑 5 사이가 5 사이가 되는 거고 K는 마이너스 9랑 1 사이가 되는 거죠. 그 사이에 들어간 정수의 K의 개수 구하랬으니까 어떻게 해? 마이너스 8부터 0까지니까 9개가 되겠죠. 그쵸? 다음 9번 문제는 요거 말고 그냥 저걸로 한다고 써놓은 김에 요거 너네가 해봐. 접한대. 그러면 접하면 뭐야? 이렇게 접해지는 거잖아. 그러면 요 놈이랑 같으면 되는 거지. 루트 5분의 절대값 K 더하기 4가 루트 5랑 같으면 되는 거지. 절대값 K 더하기 4가 5가 되면 되는 거니까 K 값은 뭐 나와? 여기서 구해놨지? 마이너스 9랑 1 나오겠죠. 그지? 요 문제는 뭐야? 만나지 않는데. 만나지 않으면 뭐야? 루트 5분의 절대값 K 플러스 4D가 반지름보다 커야지. 그러면 K는 요거에 딱 반대가 나오겠지.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K가 1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그걸 만족하지 않은 M값 구하는 게 그 문제거든. 이런 스타일로 풀어서.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요거 좀 지금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은 요 문제를 갖다가 다시 거기다 스스로 풀어보고 아니면은 그 아래에 있는 한 문제 그리고 여기 8번 아래에 있는 문제 9번하고 10번은 대표 문제 빨리 해봐요. 그거까지 하고 갑시다.